전쟁의 본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손자는 전쟁을 단순한 무력 충돌로 보지 않았다. 그는 전쟁을 국가의 생존이 걸린 거대한 경쟁 구조로 이해했다. 전쟁은 칼과 창을 든 싸움뿐 아니라 경제 경쟁, 조직 갈등, 인간관계의 충돌, 정치적 대립, 기업의 시장 경쟁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생존 경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는 전쟁을 가장 무겁고 신중한 문제로 다루었다. 손자가 남긴 유명한 말 중 하나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가 아니라 아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구절이다. 이 말은 그가 상황을 단순히 전투로 해결하려는 인물이 아니라 갈등 자체를 최소화하고 손실을 줄이며 승리를 만드는 전략의 철학자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자는 전쟁을 반드시 피해야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승리하더라도 필연적인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병력, 물자, 시간, 조직의 집중력, 그리고 내부 결속까지 모두 손실을 입는다. 그 때문에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 이기는 것이었다. 손자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전쟁을 가장 위험한 형태라고 보았다. 분노로 출전하면 화가 가라앉으면 후회가 찾아오고 의분으로 싸우면 상황이 진정되면 잘못된 판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감정은 전쟁을 망치는 가장 강력한 적이다. 이성, 판단, 정보, 전략, 준비가 감정보다 앞서야만 전쟁에서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손자는 정보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한 인물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 대표적이다. 그는 자신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의 의도와 능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승패의 절반이라고 보았다. 나를 모르면 판단이 흔들리고 상대를 모르면 대응이 늦는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전쟁은 이미 위험해진다. 손자가 가장 높게 평가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였다. 이는 협상, 겁주기, 압박, 외교, 심리전, 경제력, 동맹 등을 통해 상대가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드는 전략이다.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전쟁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최고 전략이라고 보았다. 손자는 준비가 전쟁의 절반이라고 말했다. 출전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 준비가 없으면 전쟁은 시작 직후부터 패배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준비란 병력 훈련, 물자 확보, 지형 분석, 전략 설계, 내부 규율, 정보 수집 등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 현대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의, 협상, 경쟁, 프로젝트, 심지어 대화까지도 준비가 승패를 좌우한다. 손자는 장기전을 극도로 경계했다. 전쟁이 길어지면 병력은 지치고 국민은 싫어하며 국가는 가난해지고 적은 오히려 강해진다. 전쟁은 빠르게 시작해 빠르게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래 끄는 싸움은 결국 모두에게 손해만 남는다. 손자에게 전쟁의 본질은 칼과 창이 아니라 지혜였다. 그는 싸움을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줄이며 전략적으로 이기는 방법을 연구한 철학자였다. 전쟁은 머리의 싸움이며 지혜로운 자가 이기고 어리석은 자가 패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전쟁의 첫 단계 상황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라 승리가 정해지는 순간은 싸움 전에 온다. 손자는 전쟁을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출전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지는 거대한 계산이라고 보았다. 전쟁은 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기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과 대비, 분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준비와 계산이 끝난 시점에서 승부가 이미 기울어 있다는 것이다. 손자는 가장 먼저 상황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전쟁의 목적, 지형, 병력의 훈련도, 경제력과 물자, 내부 결속, 상대의 의도, 지휘관의 역량까지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손자는 이를 통해 싸울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을 때만 싸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 계산의 핵심은 현실적인 판단이다. 손자는 감정이나 용맹, 자존심 같은 요소가 전쟁 결정을 흐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그는 착각이나 호기심,
순간적인 분노가 불러오는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보았다. 지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쟁은 희망이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차갑게 계산한 뒤 내려야 하는 결정이다. 손자가 강조한 또 하나의 원칙은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무모해지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기회를 놓친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힘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실제 병력의 상태, 훈련 수준, 물자의 여유, 지휘 체계의 견고함, 내부 불만 여부 등을 정확히 모르면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해진다. 손자는 상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상대의 병력 규모, 지휘관 성향, 준비 정도, 내부 사정, 지형 활용 능력 등을 파악해야 한다. 상대가 강한지 약한지, 싸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공격적으로 나올지, 방어적으로 나올지 파악해야 한다. 상대를 모르는 싸움은 운에 맡기는 싸움이며 운에 맡긴 싸움은 패배에 가깝다. 손자는 자신과 상대를 동시에 분석해야 비로소 전쟁의 승리를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한 가지라도 빠지면 계산의 정확도가 무너지고 그 순간 전쟁은 위험해진다. 많은 지휘관들이 상대만 분석하거나 자기만 분석하는 실수를 범했고 손자는 이런 편향된 판단이 거대한 패배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손자는 전쟁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형은 어느 편에 유리한가, 날씨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보급이 안정적인가, 병사들은 지쳤는가, 사기는 높은가, 장수들은 신뢰할 만한가, 백성들은 전쟁을 지지하는가, 경제는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취약하면 전쟁 결정은 더 신중해야 한다. 손자의 결론은 단순하다. 계산 결과 승산이 없다면 싸우지 말아야 한다. 승산이 없는 싸움은 용기나 충성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감정으로 돌진하는 전쟁은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모한 행동일 뿐이다. 지도자는 의지가 아니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황 계산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현실과 사실을 기반으로 한 냉정한 판단이다. 손자가 말한 계산은 전쟁뿐 아니라 인생과 조직의 모든 큰 결정에 적용된다. 큰 결정을 내릴 때는 희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정보와 분석, 가능성과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보다 판단력이며 감정보다 계산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전쟁은 싸우는 행위가 아니라 생각하는 행위였다. 출전하기 전에 이미 승리를 결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전략가이며 싸움이 시작되어 칼이 부딪힐 때 이미 전략은 늦은 것이다. 손자의 전략은 준비에서 시작되고 계산에서 완성되며 전장은 그 결과를 확인하는 장소일 뿐이다. 지형과 환경을 읽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땅, 하늘, 흐름을 이해하는 전략가의 눈. 손자는 전쟁에서 지형과 환경을 읽는 능력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았다. 그는 전쟁이 단순한 힘의 싸움이나 병력의 충돌이 아니라 땅의 모양, 자연의 흐름, 기후 변화, 지리적 조건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총합되어 만들어지는 거대한 자연의 게임이라고 여겼다. 전쟁은 지형을 이해한 자가 이기고 지형을 무시한 자는 반드시 패배한다고 말했다. 손자는 지형을 단순히 산, 들판, 강, 길로만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지형을 상황, 흐름, 위치, 이동 경로, 보급 가능성, 병력 배치의 자유도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이해했다. 같은 강이라도 어디서 건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같은 산이라도 어느 능선에 진을 치느냐에 따라 전투의 성패가 갈린다. 전쟁은 지형의 유불리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승패의 절반을 결정한다. 손자는 지형의 유리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지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높은 곳은 방어에 유리하고 낮은 곳은 보급에 유리하며 좁은 길은 소수를 강하게 만들고 넓은 들판은 대군에게 적합하다. 지형은 고정된 결과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형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전략가는 지형을 스승으로 삼고 상황을 지도로 삼아 움직인다. 손자는 지형을 파악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의 형태만 보지 않고
그 땅이 만들어내는 흐름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이 흐르듯 전쟁에도 흐름이 있다. 병력은 어디로 자연스럽게 이동할까? 적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할까? 보급선은 어디서 끊기기 쉬울까? 퇴로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적의 움직임이 보이고 아군의 움직임이 살아난다. 손자는 기후 역시 전쟁의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비가 오면 활은 쓸모가 없어지고 바람이 강하면 불을 이용한 전술이 달라지며 겨울에는 이동이 느려지고 여름에는 병사들이 쉽게 지친다. 날씨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지만 날씨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전략가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날씨를 모르면 전쟁은 자연의 장난에 휘둘리지만 날씨를 알면 자연을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다. 손자는 지형과 기후 외에도 군대의 배치와 위치 선정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병력을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은 패배의 지름길이다. 병사들은 높은 곳을 점령하면 안정되고 물이 풍부한 지역에 주둔하면 건강하게 유지되며 적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두면 안전해진다. 또한 손자는 병력이 좁은 길에 몰리면 혼란이 생기고 넓은 들판에 흩어지면 통제가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지형을 잘못 선택하면 아무리 많은 병력도 소용이 없다. 병력이 좁은 곳에 몰려 혼란에 빠지거나 강을 건너다가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기회조차 없이 무너진다. 손자는 지형을 무시하는 지휘관을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 여겼다. 지형을 읽지 못하는 지도자는 부하들의 목숨을 허망하게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손자는 지형을 아군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형이 불리하다면 지형을 바꾸거나 이동을 유도하거나 의미 있는 위치를 먼저 점령하여 상황을 변하게 만들어야 한다. 전쟁은 주어진 지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형을 활용하여 선택권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전략가는 땅을 움직일 수 없지만 땅을 이용할 수는 있다. 손자는 지형을 읽는 능력이 단순한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적용되는 지혜라고 보았다. 사람의 주변 환경, 조직의 구조, 시장의 흐름, 인간관계의 분위기, 팀의 역량 배분까지 모두 지형과 같다. 환경을 잘못 읽으면 판단이 흔들리고 환경을 정확히 읽으면 작은 힘으로도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 환경을 읽는 능력은 전쟁을 넘어서 삶의 전략을 세우는 핵심 요소다. 손자의 결론은 명확하다. 지형을 모르는 전쟁은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고 지형을 읽는 전쟁은 정답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같다. 지형과 환경은 승리의 기반이며 이를 읽는 능력이 전략가의 눈을 완성시킨다. 손자는 지형을 읽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그가 본 전쟁은 땅 위에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땅을 이해하는 자가 이기는 싸움이었다. 모략과 기만의 기술 진짜 전쟁은 칼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손자는 전쟁의 본질을 단순한 힘과 용맹이 아니라 상대를 속이고 앞서고 지배하는 지략으로 보았다. 그는 싸움의 절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기만과 심리전에서 결정된다고 말한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마지막 단계이며 진짜 전쟁은 그 이전 단계에서 이미 끝나 있다. 전략가는 적의 눈에 보이는 것을 숨기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며 필요할 때는 속이고 필요할 때는 진실을 감추고 때로는 고의적으로 상대를 오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손자는 전쟁에서 전공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했다. 상대가 예측할 수 있는 공격은 이미 효과가 반감되어 있다. 전쟁은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의 예측을 벗어난 순간 전략의 우위가 생기고 그 우위가 싸움 없이 승리를 가져온다. 손자는 적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적의 생각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자는 자신을 숨기는 능력이 전략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쟁에서 자신의 위치, 병력 규모, 이동 경로, 내부 상황, 목적을 드러내는 것은 실패를 부르는 행동이다. 드러난 정보는 상대의 공격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전략가는 정보를 감추고 약해 보일 때 강하게 보이고 강할 때는 약하게 보이며 움직일 때는 멈춘 것처럼 보이고 멈춰 있을 때는 움직일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한다. 상대의 판단을 흐린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 손자는 기만이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상대의 계산을 깨뜨리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상대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면 싸움은 힘 대 힘으로 진행되지만 상대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움직이면 싸움의 흐름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손자는 전쟁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칼날의 날카로움보다 의도의 날카로움이라고 보았다. 손자는 적의 심리를 읽는 것이 기만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적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하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는 곳이 어디인지, 어떤 유혹에 흔들리는지 파악해야 한다. 적의 욕망을 자극해 함정으로 유도하고 적의 두려움을 확대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적이 원하는 것을 일부 주어 방향을 조종하고 적의 오만함을 이용해 무리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 적의 심리 흐름을 쥔 자는 싸움의 흐름을 쥔 것이다. 손자는 허와 실의 개념을 강조했다. 실은 실제 힘이고 허는 빈틈과 약점이다. 전략가는 실을 감추고 허를 드러내 보이게 하거나 반대로 허를 감추고 실을 드러내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 적이 나의 허를 실제 실력으로 착각하거나 나의 실력을 빈틈으로 오해하게 된다면 그 순간 상대의 판단은 흐려지고 전략가는 싸우지 않고도 승리를 향해 이동하게 된다. 손자는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을 기만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았다. 상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지, 어떤 대응을 할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 상대가 공격할 것 같으면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공격할 필요를 느끼지 않도록 흐름을 바꿔야 한다. 적의 예측을 깨고 예측할 틈을 주지 않으며 예측 자체가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 모략의 완성이다. 손자는 모략의 궁극적인 목적이 싸움을 피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기만과 심리전은 상대를 속여 혼란에 빠뜨리고 상대가 싸울 의지를 잃게 만들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진정한 전략가는 전쟁터에서 칼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도 승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모략은 상대를 파괴하려는 기술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파괴하는 기술이다. 손자가 본 전쟁에서 기만은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꼭 필요한 기술이다. 전쟁은 예측과 정보의 싸움이며 정확한 정보는 상대에게 유리한 무기가 되고 흐릿한 정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가 된다. 상대가 진실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순간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다. 손자는 기만을 전략의 핵심으로 두었고 이를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손자의 결론은 명확하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읽고 상대의 판단을 흐리고 상대의 방향을 조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전쟁터에서 승부를 내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이고 전쟁터 이전에 승부를 내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손자가 말한 모략과 기만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전략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군신과 사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는다.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병력의 규모나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사기, 즉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았다. 그는 병사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뛰어난 전략과 전술을 갖추고 있어도 전쟁에서 패한다고 말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칼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이해한 사람이 손자였다. 손자는 병사들이 기꺼이 움직이는 상태와 억지로 끌려가는 상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했다. 병사들의 마음이 안정되고 믿음이 있을 때 그 병력은 2배의 힘을 발휘하지만 마음이 무너지거나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실제 전투에서 힘의 절반도 쓰지 못한다. 이는 단순한 정신론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전략가가 직접 체계화한 실전적 심리학이다. 손자는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병사들이 지도자를 믿어야 한다고 보았다. 지도자는 판단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필요할 때는 침착해야 한다. 지도자가 혼란스러워하면 그 혼란이 병사들에게 그대로 전염된다. 한번 흔들린 지도자의 명령은 병사들의 가슴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지위는 전장의 소음 속에 묻혀버린다. 손자는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태도라고 경고했다. 손자는 병사들이 왜 싸우는지 목적을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목적이 분명하면 병사들은 한 뜻으로 움직이고
목적이 흐릿하면 사기는 빠르게 떨어진다. 병사들은 자신이 왜 이 길을 걷는지 이해해야 한다. 목적이 불분명한 전쟁은 병사들을 소모품으로 만들고 결국 조직 전체의 결속력을 잃게 만든다. 손자는 전쟁의 준비 과정에서 지도자가 반드시 병사들에게 전쟁의 이유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자는 병사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환경이 사기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보급이 안정되고 배고픔이 없으며 쉴 곳이 있고 장비가 잘 갖춰져 있으면 병사들은 자연스럽게 지도자를 신뢰하게 된다. 반대로 보급이 끊기거나 장비가 부족하면 병사들은 전쟁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전쟁에서 보급은 생명줄이고 이 생명줄이 안정적일 때 병사들은 전장에서도 목숨을 걸 수 있다. 사기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병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희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쟁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희망이 있는 군대는 어려움을 견디고 희망이 없는 군대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진다. 희망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지도자의 말과 행동, 준비와 전략에서 나온다. 손자는 지도자가 병사에게 작은 승리 경험을 제공해 사기를 높이도록 했다. 손자는 병사들 간의 신뢰 역시 사기의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병사들 사이에 불신이 생기면 군대는 하나의 힘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옆 사람을 믿지 못하면 전투의 순간의 두려움이 증폭되고 그 두려움은 전열을 무너뜨린다. 전쟁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집단의 힘으로 진행되는 만큼 전후에는 전략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 손자는 병사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조직 운영의 중요한 기초로 보았다. 손자는 사기를 꺾는 가장 큰 요소가 불확실성이라고 했다. 병사들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작전이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면 지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 불안과 의심이 쌓여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손자는 지도자가 병사들에게 정보를 지나치게 숨기지 말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병사는 흔들리지 않는다. 손자는 사기를 관리하는 것이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고 보았다. 사기는 행동의 에너지이며 전략을 실행하는 힘이다. 사기가 높을 때 병사들은 작은 명령에도 빠르게 반응하고 사기가 낮을 때는 큰 명령도 움직이지 않는다. 손자는 병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이 전쟁의 절반이라고 보았다. 손자의 결론은 분명했다. 전쟁의 승패는 병사들의 마음에 달려 있으며 마음을 얻지 못한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는다. 지도자는 병사들의 마음을 먼저 얻어야 하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보급, 환경, 정보, 믿음, 희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쟁은 병사들의 칼이 아니라 병사들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다. 지휘관의 자격 전쟁의 승패는 장수 한 사람의 판단에서 갈라진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로 지휘관을 꼽았다. 그는 군대의 규모나 무기의 성능, 혹은 지형과 보급보다도 지휘관의 판단과 성품이 전쟁 전체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전쟁은 결국 한 사람의 결단이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장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누구보다 깊고 철저하게 분석했다. 손자에게 장수는 단순히 병력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고 흐름을 읽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전략의 중심이었다. 손자는 장수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조건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꼽았다. 전쟁은 혼란과 공포,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감정에 휘둘리면 병사들은 즉시 불안에 빠진다. 지도자의 두려움은 병사들의 두려움이 되고 지도자의 분노는 병사들의 혼란이 된다. 장수는 폭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바위처럼 안정된 태도를 유지해야 병사들이 믿고 따른다. 손자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장수를 전쟁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다. 손자는 장수가 지나친 고집이나 완고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쟁은 상황이 매 순간 바뀌고 정답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수는 상황을 읽고 판단을 바꾸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고집스러운 장수는 변화되는 흐름을 보지 못해 병력과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며 결국 조직 전체를 몰락으로 이끈다.
유연함은 지도자의 핵심 능력이며 유연함이 없다면 전략은 살아 움직일 수 없다. 손자는 또한 지휘관이 병사들의 상황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장수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병사들의 고통을 무시하면 사기가 떨어지고 신뢰가 깨진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너그러우면 내부 규율이 흐트러지고 군대는 느슨해지고 전쟁에서 필요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사라진다. 지도자는 병사들의 고통을 이해하되 원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되 마음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 균형 감각이 지도자에게 필수다. 손자는 장수가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식은 원칙을 가르쳐 주지만 원칙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전쟁은 매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등장하고 원칙을 벗어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장수는 지식을 넘어 직관, 경험, 판단력, 순간의 감각,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손자는 지휘관이 책으로만 배운 지식에 의존하면 실전에서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손자는 특히 장수의 용기를 중요하게 보았다. 그러나 이 용기는 무작정 앞으로 돌진하는 용맹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판단하는 용기다. 때로는 후퇴해야 하고, 때로는 전진해야 하며,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 참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실행하는 힘이다. 손자는 무모한 용맹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쟁을 망치는 가장 큰 요소로 보았다. 손자는 지휘관이 정보를 다루는 능력을 특히 강조했다. 정보는 전쟁의 눈과 귀이기 때문에 장수는 정보의 진위를 가려낼 줄 알아야 한다. 잘못된 정보 하나로 병력이 전멸할 수 있고 무책임한 보고 하나로 전쟁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장수는 보고된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확인하며 의심하며 비교하며 분석해야 한다. 정보의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지도자의 핵심이다. 손자는 장수가 병사들과 너무 가까워져도 너무 멀어져도 안 된다고 말했다. 너무 가까우면 감정에 휘둘리고 원칙을 유지할 수 없으며 너무 멀어지면 병사들이 따르지 않게 된다. 지도자는 필요한 만큼의 거리와 필요한 만큼의 친밀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 균형은 전쟁에서 지휘관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손자는 무엇보다 지휘관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쟁의 실패는 장수의 책임이며 승리는 병사들의 공로다. 장수가 책임을 미루기 시작하면 군대 전체에 혼란이 생기고 병사들의 마음은 빠르게 떠난다. 지도자는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며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 책임을 지는 태도는 병사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손자의 결론은 분명했다. 전쟁은 지휘관 한 사람의 능력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장수의 태도, 판단, 마음가짐, 지혜, 유연함, 강단, 책임감이 전쟁의 흐름을 만들고 승패를 가른다. 전쟁은 병사들이 싸우는 것이지만 전쟁을 이끄는 힘은 장수에게 있다. 손자는 지휘관의 자격을 가장 깊이 있게 분석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기준은 오늘날에도 리더가 가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 남아있다. 전쟁의 흐름과 타이밍 움직임의 순간을 읽는 자가 승리를 잡는다. 손자는 전쟁에서 가장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흐름과 타이밍을 꼽았다. 전쟁은 정적인 환경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며 쉼없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다.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장수는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해 있고 흐름을 잡는 장수는 싸우기도 전에 승리해 있다. 손자는 전쟁을 강한 자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순간을 붙잡은 자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보았다. 손자는 전쟁의 흐름을 강물에 비유했다. 물은 높고 낮음에 따라 흐르고 강물의 이동은 땅의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흐름이 빨라지면 배는 속도를 얻고 흐름이 느려지면 움직임도 느려진다. 전쟁도 똑같다. 어느 순간에는 공격이 유리하고 어느 순간에는 방어가 유리하며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불시에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흐름을 잘못 읽거나 흐름을 거스르는 장수는 항상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된다. 손자는 타이밍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강한 공격도 시기가 잘못되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약한 병력이라도 타이밍이 맞으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기습은 그 자체보다 시기가 중요하고 방어는 위치보다 순간이 중요하며 후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흐름을 바꾸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손자는 타이밍을 읽기 위해서는 냉정한 관찰과 충분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너무 서두르면 함정에 빠지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손자는 공격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적의 준비 상태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이 긴장할 때는 공격이 어렵고 적이 이완된 순간이 기회가 된다. 적이 이동 중이면 전열이 무너져 있고 적이 보급을 받는 중이면 방심하기 쉽다. 전쟁은 항상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고 누군가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을 만든다. 전략가는 그 순간을 본다. 그 한순간이 전쟁의 흐름을 뒤집는다. 손자는 움직임의 속도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빠른 움직임은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느린 움직임은 적이 대비할 여유를 준다. 그러나 속도는 단순히 빠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속도를 뜻한다. 너무 빠르면 스스로 지치고 너무 느리면 흐름을 놓친다. 속도는 상황, 목적, 지형, 사기, 보급 상태 등 모든 요소와 맞아떨어져야 의미가 있다. 속도가 전쟁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속도가 전쟁을 결정한다. 손자는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적과 아군의 힘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다. 적이 강한 곳을 정면으로 치는 것은 흐름을 거스르는 행동이고 적의 약한 곳을 치는 것이 흐름을 타는 행동이다. 힘이 집중된 곳은 움직이지 않고 힘이 확산된 곳에서는 틈이 생긴다. 흐름은 틈에서 시작된다. 틈을 아는 자는 전쟁을 지배한다. 손자는 또한 정적인 상황에서도 흐름이 생긴다고 보았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내부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긴장과 완화, 준비와 지침,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흐름을 읽는 장수는 표면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를 본다. 병사들의 표정, 적군의 움직임, 날씨의 변화, 보급의 속도, 단 한 명의 군사의 행동까지도 흐름의 변화에 포함된다. 작은 변화가 큰 흐름을 만들고 큰 흐름은 전쟁 전체를 움직인다. 손자는 흐름을 이용한 공격뿐 아니라 흐름을 이용한 방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흐름에 거슬러 방어하면 병력이 압박과 혼란에 시달리고 흐름을 타고 방어하면 적의 공격은 허공을 치게 된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흐름을 타는 것이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이 흐름을 바꾸는 방법이다. 방어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흐름을 조작하는 적극적인 전략이다. 손자는 흐름을 읽는 능력이 단순히 전쟁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과 조직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사람의 마음에도 흐름이 있고 시장에도 흐름이 있으며 관계에도 흐름이 흐른다. 흐름을 못 읽으면 기회를 놓치고 흐름을 읽으면 적은 힘으로 큰 결과를 만든다. 흐름을 거스르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흐름을 타면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 손자가 말한 흐름은 자연의 법칙이자 인간의 법칙이다. 손자의 결론은 명확하다. 전쟁은 흐름을 읽는 자의 것이다. 흐름을 보는 눈, 타이밍을 잡는 손, 변화의 순간을 감지하는 감각이 장수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 흐름을 알면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향해 가고 흐름을 모르면 싸우기도 전에 패배를 향해 간다. 손자는 흐름을 읽는 자가 전쟁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전쟁은 강자의 싸움이 아니라 흐름을 이해한 자의 싸움이다. 전쟁의 최종 목표 싸움이 아니라 국가와 삶을 지키는 것. 손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손자는 전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전쟁을 경계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쟁을 단순히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으며 전쟁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이미 혼란 속으로 들어간다고 보았다. 전쟁은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의 목적은 국가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하며 조직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가르침이었다. 손자는 전쟁의 마지막 목표가 평화라고 보았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다. 상대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며 내부가 흔들리지 않으며 보급과 경제가 안정되어 있고 외부의 위협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힘이 갖춰져 있을 때 평화는 유지된다.
손자에게 평화는 약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얻는 것이었다. 약하면 침입을 당하고 강하면 공격을 막는다. 평화는 힘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결과였다. 손자는 전쟁의 목표가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전쟁은 비용이 너무 크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내부의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쌓인다. 그는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상대의 의지를 꺾고 상대의 계산을 흐리고 상대가 전쟁을 계속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싸움 없이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피해 없이 상대의 힘을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다. 손자는 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으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꼽았다. 전쟁은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의 승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소모하면 결국 미래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도자는 눈앞의 이익보다 나중의 질서를 우선해야 하며 전투의 승리보다 국가의 장기적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 손자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지도자를 전쟁을 반복하게 만드는 위험한 인물로 보았다. 손자는 전쟁의 최종 목표가 승리 자체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는 승리라고 말했다. 승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대를 무너뜨리고 얻는 승리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의 피해를 가장 적게 하면서 얻는 승리이다. 손자는 후자를 더 높은 승리로 평가했다. 전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도 다치지 않고 상대도 극단적으로 망가지지 않게 하면서 갈등을 끝내는 사람이다. 싸움이 격해질수록 전쟁의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은 모두에게 재앙이 된다. 손자는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연한 마무리라고 보았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며 전쟁 이후의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안정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도 병사들의 사기를 관리해야 하고 민심을 안정시켜야 하며 적국과의 관계도 조정해야 한다. 전쟁은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재건이라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승리를 완성한다. 손자는 전쟁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지도자를 단견적인 사람으로 평가했다. 손자는 전쟁을 통해 배워야 할 궁극적 진리를 이렇게 정리했다. 전쟁은 피해야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하며 이겨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싸우기 전에 이겨야 하고 싸우기 전에 이기기 위해서는 정보를 갖추고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고 사기를 유지하며 지휘관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요소는 전쟁터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손자는 전쟁의 본질을 철저하게 사전 준비와 전략에 두었다. 손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전쟁은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힘의 균형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되 가볍게도 보지 않는다. 전쟁은 하나의 도구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나라와 조직의 미래를 결정한다. 손자는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것보다 싸움 없이 승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보았다.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며 최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었다. 손자는 결국 전쟁을 넘어 인간을 이해하려 했고 갈등을 넘어 질서를 세우고자 했다. 그가 남긴 손자병법은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조직의 운영, 리더십의 방식, 그리고 삶의 길을 보여주는 철학서이다. 싸움 없이 이기는 것, 피해 없이 이기는 것, 흐름을 읽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마음을 얻고 사기를 다지는 것. 이것이 손자가 미래에 남긴 최종적인 가르침이었다.